공부의 윤곽과 바탕.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인연입니다. 우선 건강해 오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또 몇 가지 오는 차도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줘야 오지요. 걸어서 못 오지요. 멀어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편안하고 다 건강하게 있어야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같아도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가 되게 아프다 이러면 못 옵니다. 그 가족을 놔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못 옵니다. 법회에. 그래서 제가 그 법회에 올 때마다 늘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잘 계셔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법회를 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반님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 혼자 와서 떠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요소가 잘 화합해서 이루어져야 이 법회라는 중요한 뭐라고 할까 공부의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상승 법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어려운가. 그래서 내가 있다. 그거를 말씀을 했고, 그리고, 중생 습관이 무엇이고, 부처 습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16페이지. 이게 이제 그 공부가 그냥 진도를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 공부가 그죠? 하나를 해도 그것을 아주 촘촘하게 해서 나가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했단 말이죠.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일심행은 오면 맨날 몸뚱이 맨날 몸뚱이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굉장히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공부가 굉장히 진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심행은 맨날 몸뚱이 맨날 몸뚱이 갖고만 얘기를 하네. 이러면은 아직 그분은 이 공부의 그러니까 요점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그렇기는 해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한 생각이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그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는 그러니까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내가 듣고 연불할 때 내가 하고 참선할 때 내가 참선하고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볼 때도 내가 있어. 들을 때도 내가 있어. 말할 때도 내가 있어. 화를 낼 때도 내가 있어.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있어. 항상 내가 있어요. 행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내지요? 몸뚱이 내예요. 공부도 누가 해요? 우리 보통은 내가 해요. 공부 내가 하지요? 정원신 보살님, 공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어떤 내가 하는가? 이것이 문제라. 어떤 내가 하니? 자, 오늘 공덕행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어떤 내가 하나요? 어디서 들은 얘기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서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누가 공부를 해요? 누가 공부하시죠 지금? 내가 공부하지요.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음이 조금 어려운가요? 공부를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몸뚱이 내가 하고 있거든. 몸뚱이 내가 하고 있어. 만약에 몸뚱이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는 자가 없어. 공부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그런데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잘 관찰을 해서 이 몸뚱이가 정말 세포로 되어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몸뚱이에 정말로 머물 수가 없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네 번 들고 이러면 점점 바뀌어 가면서 지혜가 증장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물러나지 않는 것 자체를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몸뚱이 내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 것인가. 그래서 그 인식을 시켜서 스스로 어떻게 자각하게 해줄 것인가. 아마 제가 하는 일은 그 일 같습니다. 그것만 본인이 인식이 되고 자각이 되면 그 다음은 본인이 가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아 이거는 몸뚱이는 내 거야 이래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몸뚱이를 진짜로 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한 대목인 줄 인식이 안 됩니다. 교육의사님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몸이. 이 부분이. 몸뚱이가 가짜라는 것,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몸뚱이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봐서 한 번씩 합시다. 자, 그 모습 공식 되어 있죠? 자, 몸뚱이. 네. 자, 시작. 몸뚱이는 자신의 소용이 같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전부 자기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공부를. 자, 자기 몸 딱 보십시오. 자, 고개를 숙여서 자기 몸을 다 한번 보시라고요. 만유거사님, 고개 숙여서 자기 몸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면 자기 몸 안 보입니다. 딱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저기, 만유거사님 어떻게 보시죠? 딱 이렇게 자기 몸 한번 보십시오. 몸의 형체를 예. 그렇죠. 자, 몸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자기 몸을 보고, 몸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봐요? 나구나. 이렇게 해버려. 이주성 거사님,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딱 볼 때, 몸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나구나. 이렇게 해버려. 거울을 딱 보잖아요. 거울을 딱 볼 때 얼굴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나구나 이런단 말이죠. 어떻게 봐요? 사실대로 보지를 않아. 얼굴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나구나 이래버려. 이거하고 똑같죠? 이름을 모든 것에 이름을 탁 붙여버려요.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름 붙이는 것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 뭐냐면은 몸뚱이 이꼬르 나.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거를 동일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몸뚱이를 보면 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몸이구나 하든지 이름을 불러요. 일심행이구나 이렇게 나라고 하시지 말고 일심행 이꼴은 나거든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래서 몸이구나. 몸을 보면 몸이구나. 손을 보면 손이구나. 내 손.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이구나. 얼굴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라는 생각하고 이 이름하고 어떻게 해라? 좀 떨어뜨려 놓자. 좀 떨어지게 하자. 근데 몸뚱이하고 얘하고 어떻게 됐다? 쫙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들러붙어서 몸뚱이 이꼴은 나라고 하는지 인식도 안 돼. 지금 현재는. 근데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떨어뜨려 놔서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구나.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뭐가 결정이 안 된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다. 바탕자리로서의 나다. 절대성자리로서의 나다. 신성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결정이 안 됩니다. 왜 결정이 안 됩니까? 몸뚱이가 내니까. 몸뚱이가 내니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결정할 수 없죠. 왜? 자신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그 자료 좀 보십시오. 자료. 오늘 나눠드린 자료요. 이 원각경의 현보살장에 나오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색적시공 공적시색만큼이나 유명한 억구입니다. 이 억구가. 자, 지환증리. 여기 이제 한자로 이제 갈 것입니다. 지환증리 하면 뭐예요? 부작방편. 이환즉각. 즉각. 그 다음에 이제 영무점차.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여기 환입니다. 여기 즉자죠. 니 뭐야? 환인 줄 알아서, 환인 줄 알아서 즉시 여의면 이 말이죠. 여의면 떨어지면 떠나가면 이 말이 여의면 뭐야? 부작방편. 부작 방편을 뭐 우리가 방편이 많습니다. 뭐 선도 방편이고 또 자선하는 것도 방편이고 화두도 방편이고 새말귀도 방편이고 연불하는 것도 방편이고 다 방편입니다. 뭐 윗바사나도 방편이고 다 방편입니다. 근데 환인 줄 알면 즉시 떠나서 뭐가 없다?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환즉각. 환을 떠나면 바로 뭐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무점차. 차례가 없다는 거죠. 차례가 없다. 이거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환인 줄만 아세요. 그러면 뭐예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면 가짜 중에서 뭐가 드러난다?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가짜면 어떻게 돼요?
아, 몸뚱이는 가짜구나. 몸뚱이. 제가 맨날 로또 그 얘기를 하지요. 로또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공덕행보살님이 오셨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공덕행보살님이 꿈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꿈에. 어쩌냐 꿈에. 그래서 100억이 1등이 100억이에요. 당첨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돈 찾으러 은행 가시겠습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 꿈이니까, 예. 꿈에서, 꿈인 줄 알아서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꿈이 어째서 안 갑니까? 돈이 100억인데. 가짜잖아요. 가짜라서 안 갑니다. 근데 왜 가짜인 줄 아셨나요? 꿈이 왜 가짜인 줄 아셨나요? 저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와닿아요. 할 때마다 제가 이상하게 꿈에 100억을 했는데 꿈이 가짜다. 왜 가짜인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왜 가짜인 줄 알았습니까? 꿈이? 우리 꿈이 가짜라는 것은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꿈이 가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꿈이 가짜인 줄 압니까? 이 말이거든. 그게 핵심 포인트라 이 얘기에.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로또 얘기지. 뭐죠?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건 조금 어렵죠? 되게 쉬운 건데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쉬울수록 어렵다니까요. 이상하게.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냐요?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나요? 장형원 보살님, 꿈이 왜 가짜인 줄 알았나요? 눈을 떴다. 눈을 떴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기 얘기. 여기서 각인가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꿈이 가짜인 줄 왜 합니까?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어려워서 그건 못 알아들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이러면. 더 쉽게. 5살짜리도 딱 알아듣게. 가짜. 그게 가짜인데 왜 가짜인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야, 그래. 좀 더 단순하게. 더 단순. 만유거사님. 변하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자, 정원신보살, 자, 울산에서 한번 해봅시다. 서울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서울하고 울산하고 동시 화상법회를 하고 있는데, 자, 울산이기나 서울이기나 한번 내기를 한번 해봐야 돼. 정원신보살 왜 그러죠? 왜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 깨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계속 잠에 있었으면 꿈이 가짜라는 거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들으면 그거 이런데 왜 생각은 그렇게 어려우냐 이 말이죠. 꿈에서 깨어봤기 때문에. 깨어봤기 때문에 꿈이 가짜인 줄 알아요. 깨어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깨어나서 꿈을 계속 꾸고 있으면 그것이 꿈인 줄 잘 몰라요. 우리 꿈속에서 한참 헤맬 때는 모르지요.
근데 아침에 턱 일어나면 그게 꿈인 줄 알아요. 왜? 깨어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환이라는 말이. 꿈인 줄 알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환을 환인 줄 알았다 뭐 이러면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이 말은 뭐예요? 꿈에서 깨어봤다 이 말이잖아요. 꿈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은 이미 내가 깨어봤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환을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공덕행보살님이 1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원철 거사님은 100억 준다면은 그 100억 준다는데 사양하겠습니까? 안 할지요. 안 하지요. 근데 100억을 왜 사양을 했습니까? 암 찾으러 갑니까? 가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았으니까 100억을 집신 내팽개치듯이 싹 쓰레기통에 버려. 100억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애착이 없어. 머무는 게 없어. 왜?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지환 정리라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환정리 그렇게 하면 뜻을 모릅니다. 환 꿈인 줄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100억이라는 돈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애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생시에 1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공짜가 생겼다 하면 우리 여기서 출발점에서 여시땅 하면 막 죽으라고 달릴걸요? 그 뜻입니다. 지환증리가. 꿈인 줄 알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면, 뭘 떠난다? 몸뚱이를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죠. 꿈속에서 100억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뭐예요? 그 100억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몸뚱이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부작방편. 절 많이 하고 연볼 많이 하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많이 오래 앉아 있고 지금 여기서도 오신다고 애쓰시죠. 방편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꿈인 줄 안다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육경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눈, 귀, 코, 혀, 몸뜻, 색성형,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이 전부 뭐다? 꿈속의 일이구나. 꿈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즉각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환을 바로 떠나버려. 그 100억 아이고 내가 100억이 있니 없니 100억 당첨됐니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냥 깨끗이 마음에서 내가 어저녁에 꿈을 꿨구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깨어났다는 거지요. 이미 깨어났어요. 이환즉각.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뭐 느리게 깨닫고 빠르게 깨닫고 그것도 아니야. 그냥 바로
바로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드러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역무점차가. 뭐 느리고 빠르고, 그러니까 백봉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어떤 분이 동진 출가를 하셔서 40년 동안 화두를 가지셨는데 도저히 깨닫지를 못해서 이제 다음 생애에 내가 다시 출가를 해서 화두를 가지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물었다면 누가 공부를 하냐고, 누가 화두를 지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화두를 집니다. 어떤 내가? 어떤 내가? 몸뚱이는 뭐가 붙지요? 시간이 붙어요. 시간이 붙으니까 나고 죽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몸뚱이는 뭐예요? 무정물이라서 공부를 할 줄을 몰라요. 화두를 잡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잡을 줄 몰라. 그럼 누가 화두를 잡아요? 누가 화두를 잡아요?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를, 우리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 맨날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해. 그래서 그 공부를 저는 무슨 공부라고 하느냐 하면 기생충 공부라고 해요. 저는요.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숙주의 몸에서 숙주가 살아있는 동안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아요. 그런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기생충도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몸뚱이 내로 공부하면 몸뚱이는 막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변하지만 좀 시간을 길게 늘려뜨려서 몸뚱이가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공부도 어떻게 해요? 몸뚱이 따라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에 이 공부를 하는데 불생, 불멸인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안 맞잖아요.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충 공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누가 공부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자. 누가 공부를 하는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가 공부를 하는지, 몸뚱이가 어떤지 자세히 관찰을 해서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내한테 확실히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워낙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서 이해하기가 좋은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그런데 뭐는 안 와요?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오는 부분은 왜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거사님, 실감이 안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문제지요? 네. 연습밖에 없어요. 별 수가 없거든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뭐요?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이 이제 그 산 밑에 있어서 제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거든요. 그 산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너무 추워서 밤에 닫았어요. 그 아침에 이제 앉아서 이제 뭐 메일도 보내고 뭐 원고도 좀 쓰고 뭐 이래야 되니까 책상에 앉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막 으실으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목도리도 하고 긴 옷도 입고 밑에도 긴 옷도 입고 양말도 신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하고 헛것이네. 선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면서 옷을 긴 옷으로 갈아입고 목도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변하는 돌이다. 변하는 돌이다. 그걸 아이고 추워라, 옷을 입자, 전부 이름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서늘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옷을 입는 자체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변하는 도리를 보면, 변하는 도리로 보면, 아, 더위에서 추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서늘함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인연과 조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구나. 보통 그런 걸 알아차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알아차림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고 그것을 변하는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지환증리라, 지환이야. 가짜인 줄 얼마나 확실하게 아느냐, 조금 아느냐, 흐리멍덩하게 아느냐, 이것이 문제라요. 가짜인 줄 얼마나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게 자체성이 없고 여기에 내가 머물 수 없구나. 이것을 자꾸 해야 돼. 하면 처음에는 뭘로 하라 했어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좀 자극적으로 해서 좀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50% 묻고 들어가는 공부다. 묻고가 경상도 말이기는 한데 50% 묻고 들어가는 공부다. 세상에 그 사업을 할 때 50%를 만약 접고 이익이 날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입니다. 그거. 이미 50% 이익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0%를 묶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혹시 마음에 드는 비유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자, 오늘 공덕행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공덕행 보살님이 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자식이요. 지금 태연 씨가 왔으니까 아들 해볼게요. 어머, 태연 씨가 좀 마음이 섭섭할래나? 서운한 마음이 들라나? 그런데 해봅시다. 자, 공덕행보살님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은 변한다 헛것이다. 예. 태연 씨가 다 섭섭하지요? 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 처음부터 아들이고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요. 공덕행보살님이 어릴 때 엄마였어요? 아니요. 태연 씨가 나타남으로 해서 엄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본래 엄마가 아니에요. 또 태연 씨도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낳았을 때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본래 아들이 있다 엄마다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붙어요. 이름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보통 요새 옛날 어른들 글을 보면 어느 시대나 요새 아들은 버릇이 없어서 뭐 요새 아들은 어쩌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는 너무 세월이 달라서 이해가 안 돼. 세대 차가 나. 우리 태연 씨하고 엄마하고 세대 차 나지요. 그런데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어른 글도 보면 맨날 부모하고 아이 세대는, 자식 세대는 맨날 세대 차가 나요. 근데 요새는 좀 더 빠르게 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문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로서의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또 아들은 아들의 인연과 조건이 있어요. 그럼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를 해보면 아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엄마는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도저히 엄마 생각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아들이 말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덕행보살님과 태연 씨가 엄마는 엄마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또 그 인연과 조건이 자꾸만 달라지지요. 지금 현재 있는 인연과 조건이 계속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선 어떻게 해요? 50%는 딱 이해를 해. 다르구나. 무엇이? 입장이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계속 자기 걸 주장할 거 아닙니까? 주장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생상품이 말도 못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그것으로 마음을 다치고 그러다가 보면 뭘 하려고 하면 반발을 하고 해줄 것도 안 해주고 막 이래 됩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누구나 다 하고 특히 심한 것이 부부간에는 심해요. 왜냐면 자식은 엄마가 한풀을 좀 껐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는 안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서 탁 다르구나라는 것을 네 인연과 조건이 다르고 내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이걸 딱 하면 벌써 50%는 딱 접습니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힘이 생깁니다. 경청을 하게 됩니다. 경청을 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물 위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듣다 보니 내 입장도 수면 밑에 있고 저 사람 입장도 수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50% 묶고 들어가는 거다. 만약에 이것이 아들하고 지금 엄마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또 이웃 관계, 직장에 가서의 관계, 또 나의 관계. 나와 내 관계도 상당히 이거 심각합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이렇게 공부를 딱 할 때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의심이 확 올라옵니다. 보림선언에 갔더니
무슨 일신명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래.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법회장에 갔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도저히 이상한 말이다 라고 의심이 딱 나잖아요. 의심이 딱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이 딱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공덕형 보살님 처음 오셨으니까 저기 장형원 보살님. 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의심,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서 그 의심이 되면 그 다음 파생상품이 일어나고 그 다음 파생상품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막 계속 갉아먹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일단 딱 그렇게 하면 거기서 관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내하고 떨어뜨려 놔요. 근데 보통은 의심하고 내하고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의심 속에서 막 괴로움이 그냥 막 뱅뱅뱅뱅 돌아버립니다. 태연 씨,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불교 공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근데 우리 짤싹 들어붙어 버려요. 들어붙어 버리면 내가 이것에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해요. 정말로 중요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업구입니다. 이 업구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업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만이 내 살림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안다의 문턱이 너무 안다고 내하고 안 떨어뜨려 놓지요. 내가 안다 하면 안다에 쑥 들어가 버려요. 내하고 안다 하고 딱 들러붙어 버려요. 안다를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다에 걸려서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안다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안다를 딱 붙들고 그곳에서 떨어져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